천둥이 울렸습니다. 초가을 밤 돌샘골 장터는 적막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람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이 마을을 삼켰습니다. 춘식은 멍돌이와 함께 장터 뒷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낮에 일거리를 찾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멍돌아, 오늘도 일을 못 구했네. 어떡하지, 보리쌀도 떨어졌는데. 멍돌이는 춘식의 다리를 코로 비비며 위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갱막골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윽, 짧고 날카로운 비명, 그리고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 춘식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멍돌이도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골목 어귀로 2명의 사내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가마 하나를 메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잠깐 구름 사이로 비쳤고 춘식은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가마 밑으로 떨어지는 검붉은 액체, 흙바닥에 퍼지는 핏자국, 그리고 가마꾼 둘의 긴장한 얼굴. 빨리 가. 누가 보기 전에. 이 개새끼 죽을 때까지 버티더니 입 조심해. 송나리가 들으면 우리도 죽어. 춘식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가마꾼들이 지나가려는 순간 컹컹 멍돌이가 갑자기 지저댔습니다. 가마꾼들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저기 누가 있다? 춘식은 벌떡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멍돌아, 빨리. 2 사람은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가마꾼들이 외쳤습니다. 저놈 잡아. 봤어. 춘식과 멍돌이는 정신없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겨우 마을 우물가까지 왔을 때 춘식은 무릎을 꿇고 헐떡였습니다. 멍돌아, 우리 뭘 본 거야? 저 가마 안에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니야? 멍돌이는 여전히 경계하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장터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쌀자루가 없어졌다. 도둑이야. 춘식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까 그 사람들이? 다음 날 아침 장터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 이방 송첨지가 우물가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어젯밤 장터에서 쌀자루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값으로 치면 10량이 넘는 귀한 물건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송첨지는 손가락으로 춘식을 가리켰습니다. 저놈입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어젯밤 늦게 춘식이가 장터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소. 춘식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오이다. 저는 그냥 지나가기만. 거짓말. 이박서방도 봤다고 했소. 너희 둘이 장터 근처에서 수상하게 돌아다니는 걸. 사람들의 눈빛이 춥게 변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게 멍돌이 그놈 영리하기로 소문났잖아. 걔한테 물어오라고 시킨 거 아니야? 춘식은 멍돌이를 껴안았습니다. 멍돌이는 안 그래요. 저도 안 그랬어요. 송첨지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젯밤 그 시각에 뭐 했는지 말해봐라. 춘식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가마를 봤다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 같았습니다. 송첨지의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마치 감히 받느냐고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춘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 그냥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누가 믿겠나? 마을 유지 하장감이 나섰습니다. 춘식, 쌀자루값 10량을 물어내거라. 못 내면 이 마을에서 나가야 한다. 춘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안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춘식은 초라한 움막집에서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 유품인 낡은 놀이개 하나와 보리쌀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멍돌아, 우리 어디로 가야 할까? 멍돌이는 춘식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습니다. 춘식은 멍돌이를 안고 흐느꼈습니다. 나 정말 안 했는데. 근데 말도 못해. 그 가마 이야기를. 말하면 우리 죽을 것 같아.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 검은 그림자 하나가 춘식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송첨지였습니다. 그의 입가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봤구나, 분명히 봤어. 그 바보 같은 눈으로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살려둘 순 없지 하지만 여기서 죽이면 의심받아. 저놈이 스스로 떠나게 만들었으니 이제 산속에서 처리하면 되겠군. 한밤중 춘식과 멍돌이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돌샘골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멍돌아, 우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멍돌이는 대답 대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그 작은 등이 춘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뒤에서 2명의 사내가 몰래 뒤를 밟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내들의 허리춤엔 날카로운 칼이 매달려 있다는 것을. 산길은 험했습니다.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 어둠이 깊었고 바람소리만이 으스스하게 나무 사이를 스쳤습니다. 춘식은 넘어질 듯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낮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력이 바닥났습니다. 멍돌아, 잠깐만 쉬었다 가자. 큰 바위에 기대앉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멍돌이가 숲속으로 뛰어갔습니다. 멍돌아, 어디가? 잠시 후 멍돌이는 입에 뭔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도토리 서너 개였습니다. 이걸 놔주려고? 멍돌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춘식은 도토리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멍돌아, 고맙다. 근데 이거 독 있을 수도 있어. 그냥 조금만 더 가보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찾았다. 춘식은 화들짝 돌아봤습니다. 2명의 사내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가마를 맨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너 어젯밤에 봤지? 춘식은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거짓말. 내 눈빛이 말하고 있어. 봤다는 걸. 사내가 칼을 번쩍 들었습니다. 송나리가 명령하셨어. 목격자는 남기지 말라고. 춘식은 바위에 등을 붙인 채 소리쳤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한테도 말 안 해요. 제발. 늦었어. 넌 이미 너무 많이 봤거든. 칼이 내려오는 순간 컹컹, 캉캉캉. 멍돌이가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사내의 손목을 물어뜯자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개새끼가. 다른 사내가 멍돌이를 발로 차려 했지만 멍돌이는 재빠르게 피하며 계속 지저댔습니다. 컹, 컹컹. 시끄러. 걔도 죽여버려. 2 사내가 멍돌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춘식은 공포에 질렸지만 멍돌이가 위험한 걸 보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멍돌이 건드리지 마. 춘식은 바닥에 떨어진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돌이 사내의 어깨를 맞췄고 사내가 비틀거렸습니다. 이 바보 자식이. 그때 숲 저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다닥, 타다닥. 거기 누구냐? 멈춰라. 횃불을 든 기마무사가 나타났습니다. 2 사내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기억해라. 넌 죽은 목숨이야. 사내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춘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하,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멍돌이가 춘식에게 달려와 얼굴을 핥았습니다. 기마무사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괜찮은가? 춘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내. 단정한 의관과 예리한 눈빛. 허리춤엔 도사청 관인이 달려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셔서. 사내는 춘식과 멍돌이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저들이 왜 자네를 죽이려 했나? 춘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사내의 눈빛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뭔가를 봤습니다. 무엇을? 피 묻은 가마요.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사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세히 말해보게. 춘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 일을 설명했습니다. 가마에서 떨어지는 피, 가마꾼들의 대화, 그리고 송날이라는 말. 사내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이름은? 춘식이라 합니다. 춘식,
내 이름은 유겸이네. 도사청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춘식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도사청이요? 그래. 나는 지금 한 사람을 찾고 있었네. 도망친 내시 하나를 말이야. 유겸은 품에서 작은 초상화를 꺼냈습니다. 40대 후반의 내시. 날카로운 눈매와 긴 턱수염. 이 사람 이름은 김득춘. 전하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내시였는데 한 달 전 장부를 들고 도망쳤지. 마지막 행적이 바로 돌샘골이었네. 춘식은 손을 떨며 초상화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가마하네? 그럴 가능성이 크네. 자네가 본 게 사실이라면 김득춘은 이미 죽었을 게야. 그럼 저를 죽이려던 사람들은 범인의 하수인이겠지. 목격자를 제거하려고. 춘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겸이 춘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춘식, 자네는 지금 매우 위험한 처지야. 혼자선 살아남기 어려워. 그럼 어떡하죠? 나와 함께 가게. 이 사건을 해결하면 자네도 안전해질 거야. 춘식은 멍돌이를 바라봤습니다. 멍돌이는 유겸을 잠시 경계하다가 이내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은 믿어도 되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유겸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우선 근처 갱막으로 가세. 거기서 계획을 세우자고. 갱막은 작고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유겸은 춘식과 멍돌이에게 방 하나를 내주고 주막 주인에게 밥과 따뜻한 물을 청했습니다. 많이 놀랐을 테니 우선 먹게. 춘식 앞에 보리밥과 된장국이 놓였습니다. 춘식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떴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괜찮네. 자네는 중요한 증인이니까. 춘식은 멍돌이에게도 밥을 나눠줬습니다. 멍돌이는 정신없이 먹으면서도 가끔 춘식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유겸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게 보통 놈이 아니야. 멍돌이요? 응. 아까 산에서 봤는데 움직임이 정확해. 급소를 노리더군. 그리고 자네를 지키려는 의지가 대단해. 춘식은 멍돌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멍돌이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을 때 멍돌이만 곁에 있어줬죠. 그래서 저렇게 충직한 거군. 유겸은 탁자에 지도 하나를 펼쳤습니다. 춘식, 이제 자세히 이야기해보게. 그날 본 것을 빠짐없이. 춘식은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갱막 골목이었어요. 비명이 들렸고 그 다음 비명? 어떤 비명?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크윽하는 살해당하는 소리였겠군. 그리고 가마꾼 둘이 나왔는데 한 명은 키가 크고 왼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유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왼손 붕대? 확실한가? 네. 달빛에 하얗게 보였어요. 그럼 그자는 최근에 손을 다쳤다는 뜻이지. 어쩌면 김득춘을 죽이면서 생긴 상처일 수도. 유겸은 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가마꾼들이 한 말은 송나리가 들으면 우리도 죽어 이렇게 말했어요. 송나리. 유겸은 턱을 쓸었습니다. 돌샘골에 송씨 성을 가진 유지가 있나?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이방 송첨지요. 저를 도둑으로 몰았던 사람이에요. 오후 유겸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 사람이 자네를 도둑으로 몰아서 마을에서 쫓아낸 거군. 내 이유가 분명해졌어. 자네가 목격자였으니까. 자네를 도둑으로 만들어서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동시에 마을에서 내쫓아 입을 막으려 한 거야. 춘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억울하게 그래. 자네는 무고해. 유겸이 춘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밝혀낼 거야. 어떻게요? 증거가 필요해. 김득춘의 시신, 살해 무기, 장부 이 중 하나라도 찾으면 송첨지를 잡을 수 있어. 춘식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바보가 무슨 도움이 될까요? 유겸은 춘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춘식, 자넨 바보가 아니야. 예. 바보는 진실을 보지 못해.
하지만 자넨 진실을 봤어. 그리고 그걸 말할 용기가 있었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나? 춘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바보가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겸은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자, 이제 자고 일어나면 돌샘골로 돌아가자고. 돌아가요? 거긴 위험한데. 위험하지. 하지만 증거가 거기 있어. 그리고 유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범인이 거기 있으니까. 그날 밤, 춘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멍돌이는 새근새근 자고 있었지만 춘식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돌샘골로 돌아간다, 송첨지를 잡는다,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식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유겸이 갱막 마당에서 칼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빛나는 칼날, 유려하면서도 날카로운 움직임. 춘식은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칼춤이 끝나자 유겸이 춘식을 발견하고 웃었습니다. 잠 안 오나? 죄송합니다. 방해했나요? 아니야. 나도 긴장돼서 잠이 안 와서 말이지. 형님도 긴장하세요? 당연하지. 나도 사람인걸. 유겸은 칼을 칼집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춘식, 무서우면 무섭다고 해도 돼.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도 돼. 하지만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자네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춘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 도망가고 싶어요. 정말 무서워요. 유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솔직해서 좋아. 하지만요, 춘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도망가면 평생 바보로 살아야 해요. 평생 도둑으로 기억될 거예요. 그건 더 무서워요. 유겸은 춘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용기야.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두 사람은 달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멍돌이 유겸 형님, 저 도망가지 않을게요. 이번엔 제대로 싸워볼게요. 사흘 뒤, 춘식, 유겸, 멍돌이는 돌샘골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뒷산 오솔길을 이용해 몰래 마을로 진입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송첨지 눈에 띄면 바로 위험해질 거야. 유겸의 말에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송첨지 저택 뒷담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송첨지 집이야. 춘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겸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멍돌아, 냄새 맡아봐. 멍돌이는 땅을 킁킁거렸습니다. 잠시 후 멍돌이가 단밑 특정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컹, 여기. 유겸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흙 속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피 묻은 천 조각. 유겸은 천을 펼쳤습니다. 이건 내시복 조각이야. 정말요? 봐봐, 여기 자수가 있어. 이건 궁궐 내시만 입을 수 있는 옷이야. 춘식은 흥분했습니다. 그럼 이게 증거 아직 부족해. 시신을 찾아야 해. 유겸은 다시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데 시신은 여기 없어. 다른 곳에 묻었나요? 아니면 유겸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산에 묻었을 수도 있어. 멍돌아, 다른 곳도 찾아봐. 멍돌이는 담을 따라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담 너머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컹컹, 컹, 쉿, 조용히. 춘식이 멍돌이를 달랬지만 멍돌이는 계속 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기 누구냐? 담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첨지의 하인이었습니다. 도둑이다. 도둑. 유겸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뛰어. 세 사람은 골목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하인들이 쫓아왔습니다. 잡아라. 저놈들 잡아. 골목을 빠져나가려는데 앞에서도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포위당했습니다. 유겸은 칼을 뽑았습니다. 춘식, 내 뒤에 있어. 형님 걱정 마. 내가 길을 열어줄 테니 멍돌이 데리고 먼저 도망가. 안 돼요.
형님도 같이 유겸이 춘식을 밀쳤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야. 증거를 가지고 살아남아야 송첨지를 잡을 수 있어. 칼과 칼이 부딪혔습니다. 챙그랑 유겸은 놀라운 실력으로 하인 셋을 쓰러뜨렸습니다. 지금 춘식은 눈물을 흘리며 멍도리를 안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유겸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관청으로 가. 그리고 이 천조각을 보여줘. 춘식은 주먹에 천조각을 꽉 쥐고 달렸습니다. 돌샘골 관청. 춘식은 숨을 헐떡이며 관청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주십시오. 억울합니다. 관리가 문을 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넌 춘식이? 쫓겨난 놈이 저 억울합니다. 제 말 들어주십시오. 뭐가 억울해? 썩 꺼져. 춘식은 천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게 증거입니다. 관리는 천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뭔데? 송첨지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시를 죽이고 증거를 숨겼어요. 관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바로 그때 송첨지가 하인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관리나리, 저놈이 도둑입니다. 제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춘식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훔친 게 아니라 증거를 찾은 겁니다. 송첨지는 비웃었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 춘식은 천조각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천조각, 내시복 조각입니다. 송첨지 당신이 내시를 죽이고 집에 묻었던. 송첨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안정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헛소리 마라. 그게 무슨 내시복이야. 그냥 낡은 천조각일 뿐이지. 관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무슨 증거가 된다고. 춘식은 절망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유겸 형님이 저를 위해. 그때 멍도리가 갑자기 송첨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컹컹, 캉캉. 이 개새끼가. 송첨지가 멍도리를 발로 차려 했지만 멍도리는 재빠르게 피하며 송첨지의 소매를 물어뜯었습니다. 찢어진 소매 사이로 송첨지의 팔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팔에는 선명한 칼자국. 아직 아물지 않은 피딱지가 앉은 상처. 관리가 놀라 물었습니다. 송첨지, 그 상처는 뭐요? 송첨지는 황급히 팔을 감췄습니다. 이건 며칠 전에 실수로 춘식이 외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내시를 죽일 때 생긴 상처예요. 사람을 죽이면서 칼에 베인 거라고요. 관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송첨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소? 송첨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바보 자식이 개만 없었으면. 그 순간 관청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나타났습니다. 관리나리, 저는 도사청 유겸입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유겸은 도사청 관인을 내보였습니다. 관리는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도사청이라니. 유겸은 송첨지를 노려봤습니다. 송첨지, 당신은 체포되었소. 내시 김득춘 살해 혐의로. 송첨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관청신문실. 송첨지는 결박당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유겸이 탁자에 증거물들을 하나씩 놓았습니다. 피 묻은 천조각, 송첨지 집에서 나온 도장, 그리고 살해 증인 춘식. 이제 자백하시오. 어차피 증거는 충분하오. 송첨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유겸이 춘식을 돌아봤습니다. 춘식, 그날 본 걸 증언해주게. 춘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갱막 골목에서 가마를 봤습니다. 가마 밑으로 피가 흐르고 있었고 가마꾼 둘이 송나리 이름을 말했습니다. 관리가 송첨지를 노려봤습니다. 송첨지, 뭐라 하겠소? 송첨지는 비웃었습니다. 바보놈 말을 믿겠다는 거요? 저놈은 정신이 온전치 않소? 누가 그 말을 믿겠소? 춘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또 바보라고 유겸이 나섰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소? 유겸은 품에서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김득춘 내시가 관리하던 비자금 장부요.
당신과 내시가 함께 돈을 빼돌린 기록이 있어. 송첨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어디서 내시의 집에서 찾았소? 당신이 미처 찾지 못한 곳에 숨겨져 있었지. 유겸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보시오. 여기 당신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소. 송철수, 100냥 수령 송철수, 200냥 수령 이게 무슨 돈이오? 송첨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겸이 계속 압박했습니다. 당신은 내시와 공모해서 비자금을 빼돌렸소. 하지만 내시가 배신하고 혼자 도망가려 했지. 그래서 당신이 내시를 죽인 거요. 아니 아직도 부인하겠소? 그럼 시신을 찾아야겠군. 유겸은 멍돌이를 불렀습니다. 멍돌아, 냄새 맡아봐. 시신이 어디 있는지. 멍돌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관청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두가 멍돌이를 따라갔습니다. 멍돌이는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무덤 앞에서 멈췄습니다. 컹! 유겸이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신 하나가 나왔습니다. 내시복을 입은 중년 남자. 얼굴은 많이 썩었지만 초상화와 일치했습니다. 김득춘 내시였습니다. 목엔 칼에 베인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관리가 경악했습니다. 정말 시신이 유겸이 송첨지를 노려봤습니다. 이제도 부인하겠소? 송첨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정하오. 내가 죽였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송첨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김득춘 그놈이 나 혼자 죄를 뒤집어쓰게 하려 했소. 나만 죽이고 혼자 살려고 했단 말이오. 그래서 죽였소? 그래, 죽였어. 안 죽이면 내가 죽을 판이었소. 송첨지는 춘식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바보 자식이 하필 그 순간을 봤단 말이오. 그래서 도둑으로 몰아서 입을 막으려 했소. 춘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왜 저를 송첨지가 비웃었습니다. 바보라서. 바보는 말해도 아무도 안 믿으니까.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이 빌어먹을 개만 없었으면. 멍돌이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송첨지. 유겸이 송첨지의 손을 내렸습니다. 그만하시오. 당신은 이제 끝났소. 관리가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송첨지를 압송하라. 송첨지는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억울하오. 나만 죽이려 했던 건 김득춘도 마찬가지였소. 나도 피해자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관청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춘식은 무죄. 오히려 큰 사건을 해결한 공로가 있음. 마을 사람들은 춘식에게 사과했습니다. 춘식아,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 봤어. 내가 바보가 아니었구나. 춘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관리가 춘식을 불렀습니다. 춘식, 소원이 있다면 말해보게. 춘식은 멍돌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멍돌이와 함께 조용히 살 수 있는 작은 집만 있으면 됩니다. 관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소원 들어주겠네. 그리고 논밭 한마지기도 주겠네. 춘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래. 자네는 마을의 영웅이야.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춘식은 유겸을 바라봤습니다. 유겸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하네, 춘식.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아니었으면 저는 유겸이 춘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용기를 낸 거야. 나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지. 춘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님은 이제 어디 가세요? 나는 한양으로 돌아가야 해. 보고할 게 많거든.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유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언젠가 꼭 다시 오마.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그날 저녁, 춘식은 새로 받은 작은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따뜻하고 포근한 집이었습니다. 멍돌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멍돌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쫓겨날 일 없어. 춘식은 마당 한쪽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어머니 영전.
어머니 드디어 제대로 된 집을 얻었어요. 이제 멍돌이랑 잘 살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춘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춘식은 논밭을 일구며 성실히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춘식을 다르게 봤습니다. 춘식아, 이거 먹어라. 춘식이가 농사 열심히 짓네. 멍돌이도 잘 크는구나. 춘식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유겸 형님 생각이 났습니다. 형님은 잘 계실까? 어느 날 마을에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이웃 마을의 처녀 화연. 마음씨 곱고 부지런한 처녀였습니다. 춘식아, 화연이가 널 좋게 봤다는구나. 춘식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요? 그래.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춘식은 화연을 만났습니다. 화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춘식 씨, 저 당신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용감한 분이시더라고요. 아,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리고 멍돌이도 너무 귀여워요. 멍돌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화연이 멍돌이를 쓰다듬자 멍돌이는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이 사람 괜찮아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춘식은 웃었습니다. 멍돌이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저도 멍돌이 좋아요. 그리고 춘식 씨도요. 두 사람은 그의 가을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춘식과 화연 사이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멍돌이는 늙었지만 여전히 가족을 지켰습니다. 어느 겨울밤, 춘식은 손자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보였을 때 말이다. 할아버지가 바보였어요? 그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렀지.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멍돌이가 있었단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멍돌이요? 저 무덤에 있는? 춘식은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눈 덮인 장독대 옆 작은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천재 겸 멍돌이. 한 사람을 지켜낸 마음. 한 마을을 구한 용기. 진짜 영웅은 여기 잠들다. 그래. 멍돌이는 할아버지보다 똑똑하고 할아버지보다 용감했던 할아버지의 가장 큰 은인이었단다. 손자는 비석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낯익은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춘식? 형님, 유겸 형님. 유겸은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유겸은 멍돌이 비석을 보고 묵념을 올렸습니다. 멍돌아 잘 있었니? 내가 없었으면 우린 춘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멍돌이 보고 싶어요.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일들, 추억들, 그리고 멍돌이 이야기.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멍돌이는 정말 영웅이었어요? 춘식은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큰 영웅이었단다.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마음을 가진 진짜 영웅이었지.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